네, 뉴스 속 경제 이슈는 더 쉽고 깊게, 최신 고용 동향은 더 빠르게 전해드리는 고용브리핑 365 시간입니다. 김지수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어떤 이슈가 있을까요? 예, 요즘 같은 이제 고물가 시대에 지갑부터 닫게 되죠. 필수적인 생활 이외에는 또 고민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소비자들이 씀씀이를 줄이고 수출도 어렵다 보니 정부가 안팎으로 어려운 경제 여건을 반전시키기 위한 정책을 내놨습니다. 관광을 활성화해서 내수라도 먼저 끌어올려 보겠다, 이제 이런 내용인데 어떤 구상을 내놨을지 또 우리가 받을 수 있는 혜택은 무엇이 있는지 이슈픽에서 짚어보겠습니다. 네, 요즘 정말 살림살이 팍팍하다 이렇게 느끼는 분들 많으신데요. 그래서 정부에서 이번에 아주 대폭적인 지원에 나선다고요? 네, 맞습니다. 정부는 여행과 휴가에 최대 600억 원을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먼저 여행비를 지원합니다.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국내 숙박을 예약하면 최대 100만 명에게 3만 원 할인 쿠폰을 제공을 하는 거고요. 또 온라인을 통해 놀이공원 예약을 할 때는 10,000원 할인 쿠폰을, 또 KTX는 최대 50%까지 깎아주는 겁니다. 여행 플랫폼에서 이제 선착순을 통해서 아마 지원을 받는 방식이 될 전망입니다. 예, 이번에도 그러면 국내 여행을 가는 경우에 한해서 휴가비도 지원이 되는 거죠? 네, 맞습니다. 최대 19만 명의 국내 여행비 10만 원을 지원을 한다, 이제 이런 내용인데 당초 9만 명만 대상으로 하는 국내 여행비 지원 규모를 2배가량 늘린 겁니다. 근로자와 기업이 일정 금액을 내면 정부가 10만 원을 추가로 적립해서 쓸 수 있도록 하는 구조인데 요즘 같을 때는 이 비용도 꽤 쏠쏠하죠. 이렇게 마련한 혜택이 국내 관광 유통업으로 이제 돌아갈 수 있도록 대규모 이벤트와 할인 행사 130개 이상의 테마별 지역 축제도 열 계획입니다. 예, 요즘 뭐 무엇보다도 장 보러 갔을 때 정말 난감합니다. 예전과 같은 금액을 들고 나와도 살 게 확 줄어선데요. 여기에 대한 대책도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이렇게 이제 부담이 커진 소비자들이 이제 지갑을 닫고 있다 보니 골목 상권과 소상공인들도 어려운 요즘입니다. 그래서 정부는 전통시장과 공연, 먹거리 등 문화비 지출액에 대해 소득 공제율을 각각 10%포인트씩 한시적으로 올리기로 했습니다. 또 온누리 상품권 구매 한도도 대폭 늘릴 예정입니다. 여기에 정부는 마트와 전통시장에서 할인 행사를 진행하고 대규모 세일 행사도 기존 연간 2회 개최해서 3회로 늘린다, 이런 계획입니다. 예, 그런데 당장 뭐 고금리, 고물가에 쓰던 것도 줄이는 상황인데 무슨 돈으로 여행을 가고 뭐 물건을 더 사라 이런 뜻인지 좀 의아하다 이런 생각도 드네요. 네, 맞습니다. 사실 그래서 이제 전문가들은 이 5분위 소득 기준에서 상위 20%인 경우에는 정부의 이런 혜택을 좀 제대로 볼 수 있겠지만 사실 정작 지원이 필요한 하위 50%는 그렇지 못할 것이다, 이제 이런 전망도 하고는 있는데요. 당장에 말씀하신 그런 생계 부담이 큰 상황에서 정부의 기대처럼 소비 진작 효과가 크게 나타날 수 없다는 분석인 거죠. 그래서 소득 계층 타깃이 맞는 정책으로 이제 보완을 해야 한다, 이제 이런 지적도 있기는 합니다. 또 일시적인 할인 쿠폰, 행사 등으로 침체에 빠진 내수를 활성화시키는 것은 좀 한계가 있다, 이런 지적도 있고요. 예, 뭐 혹시 좀 여유가 생겨서 여행을 간다고 하더라도 요즘은 코로나19 때 가지 못한 그 한을 풀듯이 외국 여행 가려는 분들이 더 많잖아요. 이런 분들의 마음을 국내로 돌릴 수가 있을까요? 맞습니다. 사실 뭐 연일 출국장은 지금 뭐 굉장히 북적이고 있다고 합니다. 해외여행으로요. 지난 1월 해외로 나간 여행객은 178만여 명, 1년 전보다 12배 넘게 급증했을 정도인데요. 여행 수지 적자는 무려 3배 수준으로 늘었습니다. 이런 수치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3년 가까이 억눌렸던 해외 여행 수요라는 그 급격한 유턴, 쉽지 않을 수 있죠. 또 사실 가성비를 따지자면 오히려 제주도 여행보다 뭐 해외여행이 더 낫다, 뭐 이런 분들도 많은 것이 현실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해외 관광객 유치를 위한 제도도 마련이 됐다는데 이 부분도 좀 소개를 해주실까요? 네, 말씀하신 대로 이번 대책의 또 다른 한 축은 외국인 관광의 또 확대입니다. 방한 관광객 수가 코로나19 이전과 비교해서 30% 수준에 불과한 만큼 입국 편의를 높이고 각종 즐길 거리를 확대해서 관광객을 유치하겠다, 이제 이런 계획이죠. 가장 먼저 불법 체류자 방지 목적인 전자여행 허가제 접근성을 확대해서 일본과 미국 등 22개 국가에 대해 일시 면제를 해줍니다. 또 코로나19로 중지된 3종 환승 무비자 제도도 복원을 해서 유럽과 미국 등 환승 관광객 유입도 확대를 노리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정부가 이렇게 다양한 정책을 마련해서 관광 활성화 정책으로 경제를 살려야겠다라고 방점을 찍은 이유가 뭘까요? 네, 기아차가 지난해에
자동차 100만 대를 수출을 해서 179억 달러, 우리 돈으로 23조 원을 벌었습니다. 근데 이 얘기를 왜 하느냐? 관광은 코로나 이전에 2019년에는 우리나라를 찾은 외국인 관광객이 1,750만 명 정도였는데요. 이들이 쓰고 간 돈이 한 28조 원 정도 이렇게 추산이 됩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지난해 외국인 관광객은 그때와 비교하면 이제 5분의 1 수준도 안 되는데, 만약 정부 계획대로 4년 전 수준으로 외국인 관광객이 회복이 되면 기아차가 연간 수출을 해서 번 돈만큼을 벌 수 있다. 이제 이런 뜻이죠. 또 관광업의 특성상 또 일자리 창출 효과도 훨씬 더 크고요. 예, 정말 이런 경제적인 성과를 얻으려면 외국인 관광객이 늘어야 하는데 이건 좀 가능할까요? 네,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특히 중국 관광객이 중요한데요. 한때 해외 여행객의 3분의 1이 중국인이었고 씀씀이도 가장 컸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현재 중국 항공노선 현황을 보면 코로나 이전에는 비교하면 5% 수준입니다. 그래서 정부는 중국과 일본, 동남아 등 주요 국제 항공 노선도 증편을 해서 올해 9월까지는 코로나19 발생 이전이었던 2019년 평균 운항 횟수의 90%까지 끌어올리겠다. 이제 그런 계획입니다. 네, 외국 관광객 유치도 관건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관광을 활성화하면 물가가 또 오르는 거 아닐까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네, 그렇죠. 사실 물가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우려가 될 수 있는 지점인데 관광은 그나마 물가 상승 압력이 낮은 편이다. 이제 이런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관광업은 이제 회복이 덜 된 만큼 수요가 조금 더 는다고 해도 물가 압력, 물가 상승 압력은 이제 비교적 좀 적은 상황이라는 것이죠. 또 할인 쿠폰 방식을 쓰니까 오히려 물가를 좀 낮추는 효과도 있을 수 있다. 이런 이야기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정부는 이제 물가 부담은 좀 상승 부담은 좀 덜하고 고용 유발 효과가 큰 바로 이 관광 카드를 제일 먼저 꺼내든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의 한컷 이슈 어떤 소식 준비하셨을까요? 네, 이른바 이제 빌라왕 사건이 있었죠. 만약 집주인이 거액의 세금을 체납하고 있다. 그럼 보증금을 온전히 돌려받지 못할 수 있는 상황인 것이죠. 물론 계약 전에 집주인의 체납 여부를 확인할 수 있지만 집주인의 동의가 있어야만 해서 재기능을 못한다. 이제 이런 비판도 많이 있었습니다. 네, 이번 달 3일부터는 임대차 계약 이후엔 임대인의 동의가 없어도 전국 모든 세무서에서 세금 체납 여부를 이제 확인할 수 있게 됐습니다. 저도 이거 관련 기사를 좀 본 적이 있는데 그러면 어디로 가서 어떻게 확인하면 될까요? 네, 일단은 열람 신청서와 임대차 계약서, 신분증을 지참하면 전국 세무서 모든 곳에서 다 가능합니다. 민감한 개인정보인 만큼 오로지 현장 열람만 가능하고요. 임대인에게도 세무서에서 열람 사실을 이제 통보를 해준다고 합니다. 하지만 계약 전에는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해서 계약서에 세금 체납이 있을 경우에 계약을 파기할 수 있다는 특약사항을 추가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국내 여행 활성화를 위해 또다시 찾고 싶은 관광지로 기억이 되려면 차별화된 경쟁력 확보, 또 지원책도 중요하지만요. 무엇보다 고질적인 바가지 상수를 뿌리 뽑아야 제대로 된 효과를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오늘도 김지수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고용브리핑 365였습니다.